올라갑니다. 존 놀스. 존 놀스. 존 놀스. RAWLS. 그렇죠. 존 놀스. 존 놀스. 이 존 놀스는 책의 이름이 정의론입니다. 예전에 그 담임할 때, 뭐 지금도 담임을 하고 있지만 담임할 때 선생님 제자가 어떤 말썽을 피웠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벌을 냈어요. 그 벌이 뭘까요? 존 놀스의 정의론을 읽어서 거기에 대해서 네 생각을 써갖고 와라 그랬습니다. 도서관에 존 놀스의 책이 먼지가 쌓여 있어요. 먼지가. 어떤 학생도 존 놀스의 책을 읽지 않는 것이죠. 근데 그 학생만 선생님이 무서워서 존 놀스의 책을 읽어서 존 놀스에 관련된 글을 선생님한테 본론했던 그 추억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은 존 놀스와 관련된 시험 문제만 나오면 무조건 맞춰요. 나머지는 다 틀리고 존 놀스만 맞춥니다. 그런 학생이 기억이 나군요. 존 놀스. 정의론.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쉬운 책이 아니에요. 만만한 책이 아니에요. 존 놀스의 정의론. 자, 여기에서 존 놀스가 생각하는 정의가 뭘까? 정의가 뭘까? 정의. 이 정의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야 여기 있다 정의야 딱 이렇게 준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하늘이 부여한 게 아니다. 천부인권 들어봤죠? 하늘이 부여한 인권처럼 정의는 하늘이 부여한 게 아니다. 그렇다면 뭐냐? 뭐냐? 인간이 만들어냈다라고 봅니다. 정의는 뭐라고요?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다. 인간이 만들어냈다고요? 어떤 인간이 만든 것인데요? 누가요? 그래서 이 표현이 나옵니다. 이해관계에 둘러싸인 당사자들의 중요한 표현입니다. 합의입니다. 합의의 산물이다. 합의의 결과물이다. 합의의 산물이다. 말이 어렵죠? 쌤이 쉽게 갑시다. 쉽게. 이해관계에 둘러싸인 당사자들의 합의의 산물. 여기서 이해는 언더스탠드의 그런 이해가 아니고 이익과 손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익과 손해 관계에 둘러싸인 그 당사자들이 합의한 그 결과물이 바로 정의다. 가령 선생님이 숙제를 내줍니다. 모든 별로 숙제를 내주는 거야. 존 놀스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모든 발표를 해라. 공부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장이 야 우리 집에 와서 존 놀스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자 그랬어요. 간만에 친구들과 아들이 집에 와서 정말 재미있고 멋지게 토론을 하면서 공부를 하니까 기특한 나머지 어머니가 피자를 시켜준 거야. 우리 아들이 공부를 이렇게 친구들과 같이 협동하면서 피자 라지로 쫙 쏘마 그래가지고 피자를 사줬어요. 피자. 큰 피자를 사준 거예요. 엄청 큰 피자를 사줬어요. 너무 적네요. 더 큰 피자입니다. 더 큰 피자. 엄청 큰 피자를 사줘. 그런데 피자집 주인이 깜빡 잊고 피자를 쪼개지 않은 상태에서 피자를 배달을 해온 거야. 모두면 6명이라고 가령 봅시다. 고민을 합니다. 야 이거 어떻게 먹지? 그래서 한 녀석이 제안을 하죠. 야 우리 존 놀스에 대해서 배우는데 존 놀스의 정의론적 관점으로 피자를 한번 먹어보자 그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죠? 자, 이 6명은 이해관계에 둘러싸인 당사자가 되는 거예요. 왜요? 어떤 사람이 많이 먹은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이익을 볼 것이고 어떤 사람이 적게 먹으면 그 사람은 손해를 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6명은 이해관계에 둘러싸인 당사자가 되는 거야. 이들이 뭐 한다? 합의를 보는 거예요. 야, 어떻게 해야지 공정하게 이 피자를 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 합의 봅니다. 합의예요. 어떻게 해야지 이 피자를 공정하게 먹을까? 중요한 것은 공정성. 디케가 눈을 가린 이유, 공정성입니다. 공정성.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여기에서 존 롤즈는 아주 어려운 표현을 사용합니다.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람들, 개개인들은 원초적 상태. 자, 선생님이 노랑 분필로 쓰는 이유는 이런 키워드가 시험 문제로 등장을 하면 아하, 놀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거의 됩니다. 원초적 입장이라고도 합니다. 원초적 입장. 이 원초적 상태는 어떻게 무엇이냐? 아무것도 모르는 처음의 상태. 거의 뭐 온신과 비슷한 그런 상태. 처음의 상태. 무지의 베일. 무지한 상태란 겁니다. 무지의 베일. 말이 어려워요. 자, 풀어서 선생님 쓸게요. 무지의 베일이란 말은 어떤 장막이죠. 어떤 가림천 같은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합의를 하는데 공정하려면 서로에 대해서 전혀 몰라야 한다. 심지어 나에 대해서도 전혀 몰라야 한다.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몰라야 하고요. 옆에 있는 친구들도 도대체 키가 큰 놈인지 적은 놈인지 안경을 썼는지 안 썼는지 김씨인지 이씨인지 전라도 출신인지 경상도 출신인지 서울 출신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피자를 먹었을 때 정의로운 공정성을 갖춘 합의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나요? 자, 아무튼 봅시다. 계속. 원초적 상태, 무지의 베일, 무관심한 상태 이런 표현도 써요. 서로 전혀 모르는 상태. 이 상태에서 우리는 합의를 하는 것이죠. 자, 6명입니다. 6명. 둘, 셋, 넷, 다섯, 여섯. 피자를 먹어야 됩니다. 합의를 해야 돼요. 공정성 있게 먹어야 돼요. 어느 누군가가 더 많이 먹어서도 안 되고 아무튼 공정하게 이 피자를 먹는 방법. 서로 어떻다? 무지의 베일. 서로 가려진 상태 속이죠. 그렇죠? 서로 전혀 모르는 상태 속에서 머리를 짜냅니다. 머리를 짜내요.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 더 중요한 얘기 하나 더 얘기해야 돼요. 존 노즈가 어려워요. 선생님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첫 만남이죠. 여러분들 고2, 고3 되면 존 노즈는 무조건 수능에 나온 사상가다라고 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존 노즈는 인간관을 또 바라봐야 돼요. 뭐요? 인간관. 존 노즈의 인간관. 어떻다? 인간은 이기적이래요. 이기적이에요. 이기적이지만 합리적 존재다라고 봅니다. 합리적 존재. 존 롤즈는 인간 개개인을 이기적이지만 합리적으로 봐요. 자, 피자를 먹읍시다. 6명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제안을 합니다. 한 명이 제안합니다. 야, 이기적이지만 합리적이에요. 내 자신을 위해서 생각하는 거야. 야, 안경 쓴 사람 못 먹게 하자. 자, 여러분, 이기적이지만 합리적이라 했어. 안경 쓴 사람 못 먹게 하자. 안 되겠어요. 왜요?
내가 안경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야, 여자 뭐 먹게 하자. 생각합니다. 안 되겠어요. 왜요? 내가 여자일 수 있기 때문에. 이해되시나요? 그렇죠? 이기적이지만 그 자기 자신을 위해서 계속 골똘히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야, 남녀노소 다 필요 없고 모두 다 먹게 피자를 먹을 수 있는 자유를 주자. 모두 다 먹게 해줄 수 있는 자유를 주자. 존 롤즈의 첫 번째 원칙이 등장하는 겁니다. 존 롤즈의 첫 번째 원칙, 제1원칙이라고 하죠. 존 롤즈의 정의의 제1원칙이 등장합니다. 정의의 몇 원칙이고 제1원칙. 뭐였다? 자유를 모두 주자. 평등한 자유의 원칙. 뭐라고요? 평등한 자유의 원칙. 이게 제1원칙이죠. 제1원칙이니까 여러분들 제일 우선순위는 뭐다? 정의론사의 제일 우선순위는 제1원칙. 평등한 자유의 원칙. 모두 다한테 자유를 줘야 한다. 출판의 자유. 좋습니다. 신체적 자유. 좋습니다. 집회의 자유 등등의 자유를 다 줘야 된다. 평등한 자유의 원칙. 존 롤즈는 사회주의자가 아니죠. 기본적으로 자유주의의 이념을 갖고 있는 사상가다. 아하, 기본적으로 자유주의적 측면을 지니고 있는 사상가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고요. 두 번째, 피자를 모두가 먹을 수 있게 자유를 주자. 합의 봅니다. 오케이. 그런데 이 피자를 자를 수 있는 권한을 누구한테 줄까요? 피자를 자를 수 있는 권한. 6명은 가위바위보를 했다고 칩시다. 그래서 1번부터 6번까지 순위를 적었어요. 제일 먼저 먹는 사람한테 피자를 자를 수 있는 칼을 주자. 합의를 볼까요? 안 볼까요? 안 보죠. 왜요? 여러분들 인간관을 잘 생각하세요. 인간관. 이기적이지만 합리적이잖아요. 제일 먼저 먹는 사람한테 칼을 줬을 때 생각해 보세요. 제일 먼저 먹는 사람한테 칼을 줬을 때 피자를 어떻게 잘라볼까요? 선생님한테 만약에 그 칼을 준다면 이 인간관을 피자 이렇게 잘라버리죠. 이렇게 하고 가운데 갖고 가버리죠. 양 가위만 남고 뻥 가져가 버리죠. 그렇죠? 헐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렇다면 생각합니다. 제일 먼저 먹는 사람한테 피자를 자를 수 있는 칼을 준다? No. 합의 볼 수 없어. 그렇게 되죠.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 다 고민하다가 제안을 합니다. 야, 제일 마지막에 먹는 사람한테 피자를 자를 수 있는 칼을 주자. 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어떨까요? 친구들이 고민합니다. 고민하다 맞다. 제일 마지막에 먹는 사람한테 칼자루를 주는 게 맞겠다. 생각해 보니까 왜요? 제일 마지막에 먹는 사람은 이 피자를 똑같이 자르려고 최선을 다하겠죠. 누구 때문에? 자기 때문에. 이기적이잖아요. 이기적. 어떤 멍청한 친구가 제일 마지막에 먹는 자기가 있는데 어떤 멍청한 친구가 이렇게 막 잘라버리겠어요. 이렇게 6조각 이렇게 잘랐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더 이렇게 잘랐을 때 제일 마지막에 먹는 사람이 칼을 이렇게 만약에 자른다면 어떻게 되죠? 1번 이렇게 가져가 볼 거 아니에요. 그럼 제일 마지막에 먹는 사람은 제일 쬐까는 이걸 먹겠죠. 제일 작은. 그렇죠? 제일 마지막에 먹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 피자를 최대한 똑같이 자르려고 최선을 다하겠죠. 똑같이 자르려고. 자, 선생님이 똑같이 자르려고 정말 최선을 다하겠죠.
똑같이 자르려고, 자, 똑같이 안 잘라지는데 아무튼 똑같이 자르려고 최선을 다하겠죠. 누구 때문에? 자기 자신 때문에. 나를 위해서 똑같이 자르려고 할 겁니다. 그렇다면 제일 마지막에 먹는 자한테 칼을 준다. 이 뜻은 뭔가요? 제일 마지막에 먹는 자는 사회적인 강자인가요? 약자인가요? 약자죠. 제일 나중에 먹는 사회적 약자한테 칼을 준다. 이건 뭐죠? 혜택, 최대한의 혜택을 주는 것이죠. 칼을 준다는데.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제2원칙이 존 롤즈에서 나옵니다. 제2원칙, 존 롤즈의 제2원칙입니다. 제 몇 원칙? 제2원칙. 제2원칙. 뭐였죠?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혜택을 주는 것이다. 최소 수혜자를 여러분들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사회적 약자라 그랬죠. 사회적 약자한테 최대의 이익을 주자. 최대의 혜택을 주자. 이건 뭐다고요? 합의한 겁니다. 뭐라고요? 합의한 거예요. 그렇죠? 절차의 과정을 밟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약자한테 최대한의 혜택을 주는 거, 이걸 우리는 차등의 원칙이다라는 표현도 쓰지요. 사회적 약자한테 혜택을 준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현대사회 복지와 관련된 내용이죠. 복지라면 평등의 개념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존 롤즈는 자유주의도 있고요. 자유주의에 평등주의가 같이 함께 생각한 사상가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존 롤즈를 자유주의적 평등주의자 혹은 뭐 평등주의적 자유주의자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하나만 더 얘기합시다. 존 롤즈는 기회균등의 원칙도 얘기합니다. 기회, 자 글씨를 더 예쁘게 써볼게요. 기회, 예쁘게 잘 안 되네요. 기회균등의 원칙. 그 사회가 정의로우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 모든 직책과 모든 지위가 개방되어야 한다. 그게 정의로운 사회다. 여러분들 여기서 기회는 무조건 이렇게 기회를 다 준다 이런 측면도 있겠지만 삶의 기회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시험 중에 여러분들 대학교 입학 전형 중에 기회균등 전형 있죠. 다음에 지역균형 선발 이런 전형이 있고요. 이런 전형들은 그런 기회균등을 주는 것으로서 존 롤즈의 정의론과 관련된 그런 어떤 대학 입시 전형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선생님